아빠와 나는 코마네게 왕국과 유프라테스 구경을 마치고 우린 205km를 달려 디야르바키르로 향하고 있어. 이 도시는 터키 남동부 티그리스 강변에 자랑스럽게 서 있어. 로마 시대 때는 아미다로 알려진 디야르바키르는 문화, 제국, 사람들의 교차로였지.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이곳을 구경할 거야. 도착해서 이 지역 전통 음식인 간으로 만든 케밥을 먹었어. 이제 고대 문명의 속삭임이 공기 중에 맴도는 곳 디야르바키르를 여행할 거야. 지금 제가 눈병이 생겨서 한쪽 눈을 가리고 하겠습니다. 디야르바키르는 아침 식사로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저희는 따로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호텔 조식에 포함되어 있는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디야르바키르 전통이거든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감자튀김, 다양한 치즈들, 달콤한 꿀과 여러 종류의 잼, 마지막으로 절인 올리브와 계란이 나왔어. 이건 티르키예 동부 지역에서 유명한 전통 아침 식사야. 티르키예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언제나 호기심 많은 고양이가 찾아오지. 네, 저희는 지금 7만원 정도 되는 숙소에 머물렀고요. 이곳을 떠나서 이제 디야르바키르를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시가지를 거니다 보면 다른 시대로 이동한 듯한 느낌을 받아. 나의 발 아래 내가 딛고 있는 돌들은 수천 년의 인간 역사를 간직한 곳.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의 돌로 된 디야르바키르의 모습은 중세 건축의 경이로움이야. 디야르바키르는 단지 돌과 역사만 있는 도시가 아니야. 활기찬 시장들은 향신료부터 정교한 직물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며 색과 향기로 가득 차 있어. 이곳 상인들은 세대에 걸쳐 물건과 이야기를 교환하며 도시의 풍부한 문화적 모자이크를 형성했지. 이 도시를 거닐면서 디야르바키르의 다채로운 문화적 질감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쿠르드, 아랍, 티르키의 문화가 어우러진 이곳은 여러 문화가 합쳐서 조화로운 무늬를 이룬 직물과도 같습니다. 각양각색의 골목을 지날 때마다 향신료, 수공예품, 그리고 현지 음식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의 장인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기술로 독특한 예술품과 공예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손길에서는 이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이 느껴집니다. 이 지역은 독특하고 회복력 있는 쿠르드 문화를 자랑해. 쿠르드인들의 음악, 춤, 민속은 디야르바키르의 직조물에 스며들어 이미 풍부한 유산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어. 오늘날 터키 동부, 즉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의 끝자락 중인 국경지대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된 지역이 있는데요. 이 역사적인 도시 디야르바키르입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국가 없는 쿠르드족 등이 얽히고 설켜있는 형국이죠. 쿠르드족이 티르키예인들보다 이곳에 훨씬 많이 살고 있고요. 한 9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티르키예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 쿠르드족 대통령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사는 오늘날 디야르바키르입니다. 국가를 창설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쿠르드족은 항상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어요. 동부 지역에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 특수부대의 색출 작전에도 번번이 목격됐다고 해요. 중무장한 장갑차를 비롯하여 어디서나 숨어있는 터키 군인들이 나타나서 의심가는 차량들에 대해서 순식간에 검문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메라바비. 쿠르드인의 정신은 강인함과 인내의 상징으로 역경 속에서도 희망과 생존을 향한 인간의 능력을 보여줘. 어떻게 지내세요? 오, 와우. How do you know? 정신이
여기는 욜루자크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원래는 이곳은 비잔틴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고요.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고린도 양식의 기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 중의 하나였으며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지. 특히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아시아 전역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디야르바키르는 이러한 전도 여정의 중요한 지점 중 하나였지. 이곳은 성 토마스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슬람 사원까지 바뀌게 됐죠. 시대를 거슬러 올라서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도행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둥인 코린도스 양식 기둥들이 세워져 있어. 비잔틴 시대의 긴 가로 형식의 교회를 메카가 있는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디야르바키르는 오랜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 자체인 것 같아. 이곳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이야기가 있고 거리에는 과거의 비밀이 속삭여. 성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네, 굉장히 깁니다. 수세기 동안 디야르바키르를 지켜온 이 성벽들은 무수한 전투와 지나간 제국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히타이트, 아시리아, 로마, 비잔틴, 오스만 제국까지 이 성벽의 각 돌들은 인간의 인내와 회복에 관한 서사의 한 페이지야. 이 오랜 도시에 이 고대 성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잘트 성벽인데요. 지금 이 지점이 시작 지점입니다.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요. 만리장성 다음으로 큰 길이가 긴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어요. 2km를 걷는데 성벽이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어. 하늘에서는 터키 정부가 쿠르드인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네, 성이고요. 이곳에 왕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되게 두꺼워요. 성이. 많은 쿠르드인들이 디야르바키르 내성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 그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니 내 마음에도 괜스레 여유와 평안이 찾아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인터미아 평야를 보러 갑니다. 앞쪽에 보이거든요. 같이 보러 가시죠. 헤브스의 정원이라고 붙여진 평원인데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티그리스 강이 굽어 넘쳐 흐르는 이 평원은 수백 개의 새들과 농산물이 이곳에 즐비했던 곳입니다. 또 이곳은 에덴 동산에 흐르던 4개의 강 중 하나라 불립니다. 히데겔이라고 하죠. 이 디야르바키르는 아르메니아의 땅이었어요. 지금은 튀르키예가 먹었지만
아르메니아의 그 수도였고요. 아르메니아는 노아의 자손 고멜의 후손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지아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며 노아의 방주가 섰던 곳이기도 하죠. (1970년대) 마지막 남은 수백의 아르메니아인 공동체가 떠난 후 방치되었던 중동 최대 규모의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성당인 성 기라고스 성당이 2022년에 복원되었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디야르바키르는 아르메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아르메니아가 기독교의 거의 중세시대의 시초라고 볼 수 있죠. 그 지역의 정교회입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를 한번 보시죠. 1882년에 교회가 소실되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었는데요. 세계 1차 대전에는 독일 장교의 본부로도 사용되어 있었고요. 1960년대까지 창고 등 다양한 시설로 사용되다가 2012년에 교회로 복원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2년에 이곳은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와 외부 굉장히 모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마 이곳을 소개되는 거는 유튜브 안에서도 처음일 것 같은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대의 숨결이 담긴 돌 디야르바키르 성벽은 서있네. 시간의 흐름 속에 견디며 역사의 이야기를 속삭이네. 로마의 군단이 지나갔고 비잔틴의 황제가 지켜봤네. 아라비아의 바람이 불어오고 오스만의 깃발이 펄럭였네. 성벽은 단단한 방배가 되어 도시를 품고 보호했네. 그 안에 삶이 숨쉬고 그 밖엔 전쟁이 휘몰아쳤네. 탑과 문은 세월을 견디고 각각의 돌은 이야기를 품었네. 문양과 비문 속에 새겨진 문화와 예술의 혼이 깃들었네. 오늘날에도 성벽은 서있어 고요한 평화를 지켜주네. 사람들은 그 곁에 쉬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네. 터키어로 10개의 눈을 가진 다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다리를 구성하는 10개의 아치가 마치 눈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유래했습니다. 디야르바키르의 심장부를 흐르는 이 디클레스 강 위에 우뚝 서 있는 이 다리는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옹규즈 브릿지는 로마 시대에 처음 건설되었으며 중세 시대에 걸쳐서 여러 번의 수리 및 재건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의 손길이 닿은 이 다리는 디야르바키르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수세기 동안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이 옹규즈 브릿지는 디야르바키르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다리의 주변은 고대 도시 때부터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역사적인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이 다리를 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고요. 다리는 이 지역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티그리스 강은 터키 동부에서 시작해 이라크를 지나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강이야. 이 강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상지로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같은 문명들이 번성한 곳. 이 강물은 그들의 생명줄이었고 동시에 상업과 교역의 통로였어. 티그리스 강의 물줄기는 문명의 꽃을 피우게 했고 사람들은 강을 따라 번영할 수 있었지. 이 강물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어 그 이야기들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듯해. 오늘날에도 이라크의 주요 수자원으로서 농업과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질 오염, 과도한 사용,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어. 이 강물은 우리에게 문명의 기원과 함께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주고 있지. 1900km의 티그리스 강의 상류입니다. 이 상류엔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었죠. 훗날엔 히타이트가 먹었고요. 이 티그리스 강을 내려가면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바벨론 성읍도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죠. 또 이곳은 에덴 동산에 흐르던 4개의 강 중 하나인 히데겔 강이 흐르던 곳입니다.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서 90km 정도 차를 타고 마르딘으로 갈 예정입니다. 중간에 고대 도시도 하나 볼 거고요.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